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큰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그렇게 흔들렸는데 오늘 미국 증시 보니까 어제 우리는 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슈에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양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개장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날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변동성도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0.32%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확연하게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반등세가 두드러진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도 잘 나갔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도 1.6%가량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대형주, 중소형주 함께 오르는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월요일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하게 결집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월요일장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원래 같았으면 이 부분이 좀 빨강색으로 물들어 있었을 텐데 오늘은 기술주가 반등한 만큼 초록색으로 대체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애플이 0.16%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33%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4.76% 강세를 보였죠. 다른 반도체주로도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국내로도 반도체주 훈풍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IT 대란 이후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2%가량 올랐고요. 메타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0.32% 내렸고 테슬라 5%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실제 배치할 수 있고 그 내후년에는 판매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 4월 컨퍼런스 콜 때보다는 좀 늦춰진 일정이지만 그래도 휴머노이드 관련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지 시간 23일 공개되는 실적에서는 로보택시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통신 관련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버라이즌의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주 가운데서 대체로 큰 하락세 1.4%가량 내림세를 보였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유가 부분도 한번 에너지 섹터 부분도 한번 보시죠. 이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부분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도 있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화학연료의 석유 관련 제품들에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에너지 섹터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항공주 관련된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날 라이언에어의 주가가 정말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저가 항공사 중 한 곳이죠.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 항공주 우리가 흔히 좋게 보고 있기도 한데 이제는 항공주라고 해서 꼭 여름에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언에어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이 코멘트가 문제였습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 항공료가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요. 1분기에 트래픽이 10% 증가했는데 요금은 또 15%
0.5%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낮아졌을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좌석 수를 너무 늘렸다고 합니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요금이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 고정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가 항공사들, 라이언에어 같은 그런 저가 항공사들이 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요금이 낮아지면 꽝이겠죠. 지금 여행 수요보다는 여행 요금을 확인하면서 항공주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가 항공사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이 일부 가이던스를 통해 확인이 된 만큼 저가 항공사보다는 대형 항공주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이라고 해서 항공주 무조건 좋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머스트노우 시간에도 그리고 사인 시간에도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 해봤는데요. 지금 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 아직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짓기 위해서는 대의원이 지금 1,976명 정도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유력한 다른 대선 후보로 여겨졌던 게빈 뉴섬, 그레첸 휘트머 다른 주지사들이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큰엄마라고 할 수도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하원 원내대표도 현지 시간 월요일 기준으로 곧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CNN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사태 이후 일요일에만 5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최신으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억 달러 가량 지금 후원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의 지지도 적극적으로 얻고 있는 만큼 대의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 아시아계 흑인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로고에도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백인 그리고 남성 표심은 누가 잡을 것이냐 바로 부통령이 잡을 수 있겠죠. 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올지 어느 사람이 선택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미 정치계의 이슈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과 그리고 IT 대란으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1.1% 하락한 2,763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면서 2% 넘게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809선까지 밀려
계속해서 내려간 모습이었는데 어제 현선물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코스피와 코스닥 확인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실적주 혹은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저평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 좋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위단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금융주인 신한지주 또한 밸류업과 관련된 다시 한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해가는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쪽으로는 금융주들 대거 포진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위부터 5위권까지 모두 밸류업 관련된 금융 관련주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세가 급변하면서 갤럭시와 머니틀이 어제 기관 쪽에서 강하게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작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넥슨게임즈 그리고 2분기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실리콘투까지 실적과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로 모두 채워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단의 이슈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까요? 크게 3가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여전히 미국 쪽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재건 관련주들 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통화 내용은 본인이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겠다, 끝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건설 쪽에서 이미 움직임이 나왔었던 재건주들 어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두 자릿수 이상 움직인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당 모멘텀 또 시작이 되는 만큼 재건 관련주들 조금 더 길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도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 세계를 멈췄던 IT 대란 사태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GA 솔루션즈가 20%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웬만한 건 모두 주말 사이에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성 계속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죠. 비트코인이 54,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68,000달러까지 2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과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25일부터 진행이 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에 해당 연사로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틀이 어제 12% 넘게 올랐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주가 상승 반영을 해줬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어제 단독으로 시간 외에서 전해졌는데요. 오늘 진행이 되는 만큼 혹시 변동성 받아갈 수 있을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의 AI 기술을 실기 위해서 국내 두산과 HD 현대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대표들이 한자리에 오늘 강남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테스트필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라는 취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조 원 규모였지만 오는 30년까지 1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면서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쪽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로봇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국내 대표 로봇주들이 한자리에
자리에 모이는 이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로봇 관련주들 최근 모멘텀에서는 살짝 소외되고 있는 섹터였었는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그룹 안에서의 재편 이슈와 맞물리면서 5%대 가격 하락 가장 강하게 나왔고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2에서 3%대 가격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잡힐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꼼꼼히 챙겨보시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또 개별주 소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이 보잉사에서 항공기 50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MOU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원화로는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매한 비행기는 모두 중대형 항공기로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통합하고 나서 그 뒤로 가장 큰 이 지출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항공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은 도입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어떠했는지 전날장 마감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어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대한항공은 0.7% 가격 하락 나오면서 21,400원 선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악재로 현재 꼽히고 있는 만큼 오늘 SM과 카카오 관련 주가들의 흐름도 변동성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잠을 잘 자기 힘든 아주 덥고 습한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 얘기 말할 수 없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이죠. 뉴욕 시장에서. 그다음에 오늘 또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오늘 또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런 악재들.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발 악재들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재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글로벌 IT 대란도 그렇고 또 어제 있었던 전격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선 후보 사퇴 소식도 모두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한 달 만에 2,760까지 2,800선대 하락을 했는데 2,700선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불과 얼마 전이죠. 한 3주 정도 채 안 된 겁니다. 이달 초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때만 해도 2,800선, 2,900선에 근접했었고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2조 원 넘게 나왔을 때만 해도 2,900선이 뭐야? 3,000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힘을 얻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불과 3주도 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다시 100포인트 훨씬 넘게 200포인트 가까이 좀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뭔가 무겁고 좀 침울하다. 뭔가 시장을 끌고 올 만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확 가득 찬 뭐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컸던 거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보면 LG 엔솔, 뭐 삼성 SDI 등등등,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제 6% 넘게 떨어졌고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 7%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특히 코스닥은 2% 넘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이런 시장에 좀 악재들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분들도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좀 추격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좀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 상황이 뭔가 좀 포인트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당장 내일 알파벳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결국 실적, 이 수치가 이런 시장 상황에 유일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 점으로 다시 좀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번 당장 주 중반까지는 아닙니다만 SK하이닉스가 주 후반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도 뭔가 이 반등에 시장에 이런 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IT 대란 때문에 클라우드주는 흔들, 증권가 대세 이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보안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좀 박스에서도 주요 클라우드, 테마주 등락 이런 제목으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합 IT 솔루션 업체인 SJ 솔루션즈, B2N 같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솔테어 같은 이런 회사들 많이 올랐죠. 주가가 좀 낮은 회사일수록 좀 주가가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클라우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 1%대, 그다음에 XM,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소폭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S 국내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주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생성형 AI의 이제 실제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전년 대비 20% 정도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번에 뭐 사고가 이제 커졌었던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이 세 회사의 클라우드 시장이 워낙에 크고 장악력이 높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국내 단에서 특히 이제 엣지 단 이 그 개별 소비 상품들이겠죠. 엣지 단에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때문에 이제 어제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번 사태가 주는 함의가 뭐냐면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즉 마이크로소프트 됐든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하나의 클라우드 업체에 너무 의존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가 너무 크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진 만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메인 클라우드가 있고 또 서브 클라우드 개념, 이를테면 이제 백업 클라우드가 되겠죠. 이런 백업 클라우드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이 클라우드 업체들도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번 오히려 기회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이런 셈이 되는 거죠. 또 보안주 관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클라우드 업체나 보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은 어떤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1시 좀 넘어서 전해진 거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이 됐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구속이 될까지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과 관련돼서 투자 총괄을 맡고 있던 배재현 전 대표가 구속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구속을 영장을 발부하는 쪽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대부분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의 의미는 결국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그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담겨질 텐데,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2월 SN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죠. 하이브 공개 매수를 그때 12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SN엔터테인먼트 가격을 더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인데, 법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봤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카카오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굉장히 강도 높은 사업 구조 재편 과정을 좀 진행을 중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배재현 전 대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카카오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앞에서 좀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조금 가벼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처음 확인을 해봤는데 26일 날 개막을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사실 이제 이번 주니까 며칠 안 남은 거죠. 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 수혜주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 같은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 수혜주가 있겠느냐 싶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무겁고 침울할수록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컨셉의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올림픽 관련 수혜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셀까요? 이데일리는 이제 K푸드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 올림픽 관련 중에서 롯데칠성, 삼양식품 같은 이런 음식료 관련주, 수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아프리카 TV였죠. 이름을 수브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담당하는 SBS,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또 우리 편의점 업계 또 대표적인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주로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K푸드, 즉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유럽도 K푸드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국지적이라는 겁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일부 나라들, 또 지난번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 그래서 판매 중단을 시켰다 다시 이제 원래 원상 복구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이 K푸드의 어떤 진가가 좀 더 확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올림픽 수혜주 중에 가장 앞단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올림픽 생중계를 맡았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 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GS 리테일 있었지 않습니까? 편의점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이제 올림픽 보면서 이제 맥주 이렇게 사다 먹고 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킨이라든가 족발 이런 그 상장된 프랜차이즈 이런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고 시장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제일기획, 이노션이 뭔가 광고 업계도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같이 좀 우울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들이 멋진 어떤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좀 가라앉은 이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함께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빅스 지수는 급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선거 106일 남기고 전격 사퇴를 한 건데 대선 판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기분 나쁜 거는 일단 우리 아시아 증시 빠지고 나서 유럽 증시부터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계속 올라도 빠지고 빠져도 또 빠지고 하니까 기분은 좀 안 좋은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사퇴하고 나서 이제 그 우려감 마치 이제 트럼프가 다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을 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반 트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어저께 많이 빠지고 또 이제 뭐 반도체 얘기도 또 노이즈가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사실 미국 대선 구도를 보면은 그 한 10% 정도 싸움이거든요. 이미 나머지 45와 45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 그곳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의 그 싸움이고 어저께 밤에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2%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카멜라하고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제 지지율이 2% 차이인데 지금 우리는 마치 다 된 것처럼 좀 분위기가 반응 나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보면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뭐 그동안 막 반도체 다 부러질 것 같았었는데 반도체 반등 급등 나오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5% 이상 급등해 버리고 네.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 봐서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그 공간이 그 경기가 침체 구간에 들어서는 어떤 확실한 그 시그널이 아닌 이상에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대신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급반등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바닥 잡는 구간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 판도의 변화 여부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매크로의 어떤 현황이 달라진 게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결국 실적도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제 실적 주요 빅테크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 테슬라나 이런 쪽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PC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이제 대선 변수 하면서 뭐 마치 그 트럼프 피격 이후는 트럼프 당선 이렇게 또 못을 박아버리고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그 시선을 갖다 실적적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선이 그쪽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변화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당장 뭐 오늘 밤 내일부터 이제 있을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것과 컨퍼런스 콜의 내용 그리고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쯤이면 테슬라가 아마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테슬라 5%대 반등세를 보였고 이슈 휴머노이드 이제 내년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테슬라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주에는 국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점은 사실 이제 단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를 이제 아우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신을 지금 시도하는 있는 과정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전기차 부문에서 시장 1위는 MS 1위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다. 그게 이제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급반등하면은 이 전기차 그리고 또 배터리 셀 쪽이 전체 영향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반등한 거는 일단 센티적으로는 좀 안정을 줄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는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또 전기차 회사들도 어제 반등을 주는 어떤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센티적인 안정은 오늘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캐즘 구간 그 어느 선에서 지금 계속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2차 전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노이즈 이것도 하나의 내러티브잖아요. 당선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뭐 IRA법을 폐지하네 뭐네 이런 얘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려면 슈퍼 트럼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의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고민할 문제인 거지 지금 사실 그걸 논할 때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어쨌든 그런 내러티브가 강하게 이번 주 지난주를 장악을 했었다고 그러면 그 직전까지 또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쪽을 우리나라 쪽 2차 전지의 어떤 기대감을 키웠었던 거는 실적과 무관하게 또 다른 내러티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갖다가 대개의 경우 다 이제 100%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었던 걸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거를 5조 원어치 수주했었던 게 있었고 ESS 배터리 쪽에서 이제 삼성 SDI가 수주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찌 될지 모른다 하고 했었는데 유럽의 유력한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그 수율 문제 때문에 그 BMW 쪽으로 납품하기로 됐었던 게 우리 SDI로 넘어왔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 기사를 보면은 그걸 보고 나서 지금 폭스바겐도 또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노이즈들은 사실 설사 우리가 수주를 한다 해도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향후의 포텐셜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얼추 우리 배터리 업체가 올해 실적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래도 숨쉴 공간이 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그 전주까지는 또 2차 전지가 살짝 반등을 줬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바닥 잡기를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쨌든 하반기 2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제 그 각 셀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조금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공장 3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역시 캐즘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노이즈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GM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0만 대 팔겠다고 했었던 걸 갖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른 일단 스케줄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습성이라기보다는 민족성 같은데 우린 뭔가 된다 싶으면은 그냥 갖다 한 방에 몰아버리는 스타일 있잖아요. 배팅하는 스타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내외 변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캐즘 구간에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급격하게 확 개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이 자금 운용을 갖다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거 중단했다 하는 게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어떤 그런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재무적인 안정성과 그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또 주가도 한창 고공행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빠지면서 함께 빠졌는데 네네. 밤사이에 또 반도체주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반도체주 오늘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그 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우리로 따지면 HBM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AI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쪽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외시되고 있는데 이쪽 시장 자체가 쇼티지가 지금 현재 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인
구조다라는 거죠. 네. 왜? 지금 사실 수요가 크게 폭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에 교체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달라진다는 거죠, 수가. 당장에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노트북도 그렇고 이게 이제 AI가 장착이 됐을 때 여기에 탑재되는 그 칩의 용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HBM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D램 공정을 이쪽으로 전환한 것도 이미 많고 D램의 라인의 신규 증설보다는 이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수요 그 제품에서 사용되는 양은 늘어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공급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동네 바보용 취급을 받았었지만 만약에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 아마 이달 말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은 또 엔비디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통과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가 좀 제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뭐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 하방 리스크보다는 어쨌든 상방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도 빠지지만 뭔가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동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에서는 글로벌 2위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레거시 쪽이 살아나게 되면 하이닉스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서도 여전히 바닥을 잡고 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관련해서 키워드로는 음식료 업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파리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파리올림픽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음식료업 실적 아무래도 좋게 나오겠죠.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음식료가 어떤 단순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중독성을 상대방들한테 이제 네. 매겨줄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 그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라면 그 불닭볶음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이 어필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바나나 우유도 있고 김밥 뭐 그다음 만두 뭐 비비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맛보고 특이한 해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중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검증이 됐거나 또는 현지 진출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의 마켓을 키워갈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모아두시면 음식료 업종의 특징은 장이 아주 강할 때 혼자 드라마틱하게 같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이런 때는 좀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공화당, 미국에서 좀 노이즈가 가장 적은 섹터라고 한다면 뭐 방산, 조선, 바이오, 원자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미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쪽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원자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될 듯하면 꼭 빠지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SMR 쪽을 결국 키운다고 하면은 SMR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결국 이제 해외 진출을 하든 국내에 설치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을 길게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불리할 건 없어요. 당장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해서 생물보안법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도 수혜가 나올 수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당연히 약가 인하 문제하고 이런 맞물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금리가 어쨌든 지금 연준 입장도 내릴 거고 트럼프는 연준 보고 너는 내리지 마 내가 나중에 되면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는 게 방산은 이제 돈 안 주면 안 지켜주겠다라는 입장이 트럼프 입장이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예로 이제 해리스가 되든 민주당도 가만히 놓고 보시면 그 방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뭐냐면은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그 민주당 집권 하에서 미국 정부의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네. 전 세계도 역시 마치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보여준 거는 뭐냐면 미군이 직접 개입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무장에 대한 수요, 필요성을 전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도 역시 누가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산 시장, 특히 미국 MRO 시장 진출이 된 거고, 이 부분을 넘어가지고 아마 미국 군함 시장까지 넘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조선주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지금 실적은 그 피가 올라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그 신주 성과가 올라가서 많이 오른 거지만 이 Q, 그러니까 이제 캐파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일정 기간 조정을 또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섹터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바이든 사태 소식에 좀 휘청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적 발표하는 빅테크의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고 PC와 관련해서 시장 반응 그런 게 중요할 건데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올해 내에 두 번이 됐다, 세 번이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요구했잖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근데 이제 하더라도 이게 연준이 과연 눈치를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이웨이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달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지 아니면 8월 22일부터 24일에 아마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나올지 그러면은 얼추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균형이 좀 맞춰지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7월 FOMC 또는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든 사퇴 소식 이후에도 뉴욕 증시가 오른 거를 생각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나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상승불을 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300개가 넘게 나왔던 만큼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이어져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